이 얘기는 홍남기 부총리 얘기입니다. 20번이 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과 전월세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읍소만 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홍남기 부총리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통하여 편법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 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 하에서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의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홍 부총리의 말을 꽤 길게 들어봤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핵심은 집값 계속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추격 매수,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는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서울의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은 바 있다. 근데 이 말부터가 모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극복 잘해서 경제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서 과거의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언급하면서 이 주택 집값 떨어진 적 있다고 말씀하시면 경제 계속 좋아진다는 대통령 말을 믿어야 됩니까? 경제위기 와서 집값 떨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대통령과 기재부 장관이 하고 계시는 점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이미 우리 국민들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내 말 듣고 집 팔아야 된다 이 이야기 했는데 그 말씀 들은 분들은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벼락거지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김현미 전 장관 말씀 안 듣고 집 그때라도 사신 분들은 굉장히 어쨌든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을 다 경험을 하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나 파격적인 어떤 이 규제 완화 대책 없이 뭔가 국민 탓을 하는 듯한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진즉에 많은 전문가들이 말했잖아요. 정부 혼자서 하지 말고 민간과 적극 협력해서 공급을 확대하시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국민 탓이다. 국민 심리의 영향이다.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집값 떨어지지 못한다. 이런 하나만한 경고성 멘트만 하시는 것. 더군다나 대통령의 경제 회복 멘트와는 상반되고 모순된 내용이죠. 이런 발표는 안 하니만 못한 발표가 아닌가. 오히려 이 발표를 보고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 이제라도 진짜 사야겠다. 늦었더라도 사야겠다. 이런 결정을 더 하시지 않을까. 정말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홍남기 부총리나 이 고위 공무원부터 가지고 계신 집 파시고 전세로 사시면 그때 국민들이 믿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현 의원님. 네. 그런데 그 시장 수급과는 별개로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가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다. 뭐 좀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만 홍남기 부총리 얘기는 지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가 문제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투기 수요가 문제다. 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과 심리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수급이 안 맞으니까 집값이 나오는데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그거를 잡아주는 거에 거꾸로 가고 그러니까 심리가 더 악화된 거죠. 오늘 그 4개 기관장이 이제 공동으로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뭔가 이제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전월세 좀 안정시키는 대책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전혀 기대와 다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석간에서 오늘 발표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4년간 투기 탓, 국민 탓하다 27번째 내놓은 대책이 매수자재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앵커는 읍소라고 그랬죠? 예. 언론에서는 협박이라고 하네요. 왜 그럼 이런 무리한 일을 했나?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 4년간 집값이 계속 올랐는데 사실 그 오른 거를 100% 보면 지난 1년간 80%가 오른 겁니다. 예. 갑자기 올랐죠. 그리고 최근 한 달 새 집값 오름세 그리고 전월세 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히 대선 앞두고 해야 되겠다는 상황에서 나왔는데 지금 경찰청장까지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금융위원장 나와서 대출 규제하겠다 하니까 마치 국민들을 윽박지르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의 통계가 나왔는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아니고 2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주택 거래가 79만 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법을 위반한 거래는 69건, 0.0009%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금 집을 사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서 집을 사는데 그거를 투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이게 어떻게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실장 우리도 피자 한번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재부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이승훈 변호사님, 짧게 하나 부탁드릴게요. 준비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임대차 3법 시행 1년에 대해서 SNS에 국토부가 자화자찬했는데 이게 누리꾼들도 냉소를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민들 신뢰가 별로 없는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올라가고 부동산 매수가가 올라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죠. 그런데다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을 지금 바로 공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집값이 오르다면 언제든지 하락할 시기가 있는 것이고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도 집값에 대한 하락으로 말미암아서 대출 규제가 대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온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경고 멘트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뉴스탑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